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 넘는 상승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분석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의 매수 리스트 살펴보시면 현대 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처럼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현대 로템이 어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삼성 SDI, LG화학 같은 2차전지 쌀업체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왔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기관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CS윈드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많이 주워 담았는데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로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종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21일에 이 주주 친화 정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게 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 감축 법안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계약 수주 소식에 기관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삼성물산의 건물 부문이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기관 쪽에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이 어제는 방산주들 그리고 우주항공주들 많이 담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는 수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OCI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와 OCI가 탄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간 받았던 탄력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매도 물량 출회됐네요. 네, 이어서 기관 쪽 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향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도 약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24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한 건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던지기 움직임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원달러 환율 부담감이 작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 나타납니다. LG화학, 삼성 SDI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현대차, 외국인은 사들였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이번에 모로코와 K2 전차 조달 협상 시작 소식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국내 방산 기업들의 연이은 수주 소식에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방산주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현대 로템이 최근 K2 전차 폴란드 수출 성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로코 정부와 함께 K2 흑표 전차 조달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호재로 인해서 현대로템은 장중에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대로템 쪽에서는 K2 흑표 전차와 관련해서 모로코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 쪽으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성일하이텍 주가도 급등한 채로 마감했는데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온 것이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데 폐배터리 시장을 향한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관심 많이 받은 종목이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박셀바이오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밑으로 대보 마그네틱, 미래 나노텍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파라다이스가 있는데요. 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를 가장 많이 주워 담았습니다.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 들어왔습니다. 또 게임 관련해서는 네오위즈가 이름을 올렸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주인 CS 베어링 쪽으로도 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매도 리스트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2차전지 관련주들 쪽에서 발을 많이 빼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는데요.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제 정말로 큰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2차전지 소재주들, 관련주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고요. 밑으로 알테오젠,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네, 기관은 뭘 가장 많이 팔았나 봤더니 2차전지 쪽에서 첨보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HLB 생명과학이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심택이 투자 심리가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쪽에서는 SM이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네, 나머지 엔터 관련주들은 특별한 모멘텀들이 뚜렷하게 있는데 SM은 그에 비해서 모멘텀도 약하고 또 이제 오너 리스크도 있다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이번에 호텔 수요 증가 전망 그리고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국내 보건당국과 일본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파라다이스 쪽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관심을 받은 건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세의 특징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 저비용 항공사인 LCC와 또 외국인 카지노 쪽으로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부분인데요. 일본이 백신 3회 접종자에 한해서는 입국 전에 PCR 검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카지노죠. 일본인 VIP가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쪽에서 이렇게 완화 조치가 좀 성행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잭슨홀 미팅,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까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9월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이슈가 되겠고요. 또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이번에도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겠죠. 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GDP 성장률, GDP 전망치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